자, 이번에 해볼 거는 이 지문인데, 이게 되게 생각할 거리가 많은 지문이야. 문제도, 근데 사실 문제 맞추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은 지문인데, 그 맞춘 애들 중에 이 생각을 다 안 했어도 맞췄기 때문에 이제 좀 넘겨짚고 넘어간 친구들이 많을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좀 뜯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와 부당한 광고를 규제한다. 자, 이 문장이 진짜로 뭔가를 정보를 많이 담고 있는 문장이거든. 근데 1문단이잖아. 1문단에는 보통 화제가 있단 말이야. 화제가 있거나 뭐 방향 제시를 한다거나 해. 그래서 되게 눌러서 읽어야 돼. 되게 중요한 문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읽어야 되는데, 그럼 이 문장에서 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주체가 나왔어. 이게 중요할지 안 중요할지는 아직 모르지만 일단 주체니까 체크.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1번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이 두 가지의 이거랑 이거가 목적이야. 목적. 하기 위해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 그리고 부당한 광고. 이렇게 두 가지를 이거랑 이거를 규제한대. 1번, 2번을 위해서 1번, 2번을 규제하는구나. 2, 1, 2는 뭐 다른 거겠지. 그래서 2를 위해 2가 이런 거 잘 읽으라 했지. 2 이런 거. 2가 뭐야?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는 거겠지. 규제를 통해서 앞문장을 받는 거고, 이를 위해서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활용한대. 또 두 개가 나왔네. 이렇게 두 개가 나올 때는 뭔가 열거적 서술을 예측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건일 경우에는 둘 다 좀 체크를 해줘야 돼. 왜냐면 하나를 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문단에서 생각할 수 있었던 거는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시장 경쟁 촉진 그리고 소비자 주권, 이렇게 두 가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 그리고 부당한 광고, 이렇게 두 가지를 규제를 한대. 근데 그를 위해서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활용한대. 근데 여기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럼 공정거래법은 이거를 위한 거고 표시광고법은 혹시 이걸 위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왜냐면 1번, 2번, 1번, 2번 짝이 맞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올까?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활용한대. 공정거래법은 어떻게 보면 좀 구체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겠지. 규제를 하는. 그래서 이제 다음 문제를 보면 공정거래법은 이라고 나왔어. 그러면 이제 가닥이 잡히니까 공정거래법을 여기서 설명을 했네. 그러면 공정거래법에 설명이 나오고 뒤에 표시광고법이 설명이 나오겠네. 그리고 걔네가 어떻게 해서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지, 표시광고법이 어떻게 부당한 광고를 규제하는지, 이렇게 규제하는구나를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경쟁이 촉진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 주권이 확립되는구나, 이거를 결국 이해하면 끝나는 지문이겠다라는 생각을 여기서 해줘야 돼. 공정거래법은 보자마자. 그러면 너는 지금 이 지문의 1문단만을 읽었지만 전체의 가닥이 좀 잡힌 거야. 그렇게 예측을 하면서 읽고, 지금 읽으면서도 여기까지는 지금은 공정거래법 읽었어. 이제 공정거래법 끝났어. 이제 표시광고법이네. 그러면 또 이걸 읽어야겠네 하고 계속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되게 바빠. 독서를 좀 찐득하게 풀려면 되게 바빠. 공정거래법은 자, 읽어보자. 사업자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대. 자, 여기서 이런 게 나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뭔지 알아? 근데 우리는 이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밟았지만 이건 처음 들어본단 말이야. 대부분이. 그러면 이렇게 모르는 용어가 나올 때가 있어. 모르는 용어가 만약에 나오면 띠용하지. 근데 뒤에서 설명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띠용을 별로 그렇게 막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면 돼. 그거 얘기하려고 한 거고.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뭐지? 근데 내가 모르니까 설명을 해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바로 설명이 나오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란은 이제 정의는 잘 체크해야지. 사업자가 상품과 용역을 거래할 때, 괄호 쳐볼게. 종이. 거래 상대방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게 거래 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 제공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 제공하다 구속 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래. 아우 길다. 그래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이거래.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팔 때 자 이거를 뭐 10,000원으로 파세요. 뭐 이거를 다음에 팔 때 뭐 10,000원으로 꼭 파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강제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재판매 다음에 판매할 때 가격 유지 행위 10,000원으로 이제 딱 정해서 판다는 거지. 이때 거래 가격에는 재판매 가격, 최고 가격, 최저 가격, 기준 가격이 포함된대. 이런 정보들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 선지에서 물어보면 올 수는 있어야 돼. 그래서 기억만 하고 넘어간다. 재판매 가격, 최고 가격, 최저 가격, 기준 가격이 포함된다.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도 강제성이 있다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 자, 이 문장 내가 왜 밑줄 쳤을까? 이 문장이 이 글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핵심적인 문장이 아니야. 근데 왜 밑줄 쳤을까? 왜? 이것 때문에. 양보절. 이 문장은 8번은 내가 흐름 이해에는 별로 도움을 되지 않지만 고전소설의 디테일 체크처럼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체크하는 부분이라고 했지. 여기는 그러니까 문제에 나와. 양보절 문제의 선지에 나올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체크를 해두는 거야. 왜냐면 우린 글도 잘 읽어야 되지만 문제를 그렇게 잘 맞춰야 되지. 맞추려고 글을 잘 읽는 거잖아. 그러니까 문제에 나올 것들은 좀 미리미리 체크해두는 좀 습관을 가지자 이거야. 권장 소비자 가격 이거 양보절은 뭐라고 했어? 이라도 강제성이 있다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 자, 양보절은 기본적으로 예외의 그거를 가진다고 했어요. 예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권장 소비자 가격은 보통 권장이잖아. 그러면 재판매 가격 유지에 해당 안 하겠지가 이제 일반적. 그지? 그게 일반적인데 강제성이 만약에 있어? 그러면 재판매 가격 유지에 해당한다는 거야. 권장 소비자 가격이 보통은 이제 아닌데 강제성이 있다는 이제 예외 상황에 처한다면 예외적으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 라는 이제 좀 예외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좀 예외를 좀 럭셔리하게 쓴 거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 이거는 양보절은 나오면 보통 선지에 많이 나와. 답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 좀 스포를 하자면 이게 보기 문제 답의 직결이었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양보절을 잘 체크해줘야 되고 문제에 뭔가 나오겠다, 뭔가 쓰이겠다. 물론 안 쓸 수도 있지. 100%란 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미리 대비를 해두면 문제에 진짜 나왔을 때 반응이 빨라진다. 그리고 정확도와 속도가 빨라진다. 그래서 그 8번을 연습을 해야 돼.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그 전에 이 문단 끝나면 뭐 읽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뭐가 나올 건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앞으로 뭐가 나올 건지는 굳이 생각을 막 공들여서 안 해도 돼. 왜냐면 앞에 문단의 첫 문장만 읽어도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가도 돼. 근데 뭐 읽었는지는 무조건 확인해야 돼. 자, 뭐 읽었어? 공정거래법에 대해서 읽었어. 근데 공정거래법이 뭘 하는 법이냐?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금지한대. 그럼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뭐냐 했을 때 이제 강제하는 거. 다음에 팔 때 이 가격으로 파세요. 강제하는 거. 자, 이렇게 읽었네. 그럼 공정거래법에 대해서 읽었네. 그러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이라는 걸 보자마자 그러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는구나 하고 가는 거야.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자유, 즉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한다. 이거는 대진수로 볼 수 있겠지. 납득 가능하죠. 왜냐면 10,000원으로 팔아라고 했으면 내가 이거를 15,000원에 팔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 가격 결정의 자유를 없애. 그 가격 결정의 자유를 없애고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한다. 왜냐면 막 사업자가 조금이라도 뭐 싸게 팔거나 비싸게 팔거나 하면서 막 너가 내렸네 그럼 나도 내려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가격 경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제한한다는 거지. 왜냐면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지. 유통 조직의 효율성도 저하시키겠지 당연히.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시정명령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8번에서 또 뭐 배웠지 우리? 부정된 정보 뭐가 아니다에 X 펼치는 거 연습했었지. 여기 나왔네. 형사처벌 받지 않는데 그러면 여기에 X표를 쳐주는 거야. 그러면 막 현재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나오는 순간 그냥 찍는 거야. 틀렸다고. 오케이. 근데 시정명령이나 뭐 과징금은 받는데 오케이. 근데 그거 뭐 동그라미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X는 무조건 해야 돼. 다만 또 다만 나왔어. 다만은 되게 중요하지. 법지문 예외 중요한 건 모든 수험생이 아는 거니까 굳이 설명 말은 하지 않겠고 다만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출판된 저작물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 얘네의 허락을 받으면 된다는 거네. 이것도 뭐 예외적이니까 양보절처럼 기억을 해두면 되겠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은 금지 대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선지가 나오면 그거 틀렸다고 보면 되겠지. 또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소비자 또라는 거는 열거야. 근데 이게 무슨 맥락이었어? 예외였지. 그러면 예외의 열거를 한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또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큰 경우는 무조건 가가로 치는 이런 습관을 들이면 좋아. 이게 정당한 이유래. 그냥 이게 정당한 이유. 그지? 경쟁 제한을 그러니까 이게 경쟁을 제한한다는 게 이게 나쁘니까 하지 말자는 거잖아. 근데 경쟁이 제한되는 것보다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더 크면 이거의 폐해가 뭐 마이너스 10이야. 근데 소비자 후생 증대가 뭐 100이야. 플러스 100이야. 그러면 어쨌든 90% 이득이잖아.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해도 된다 이거야. 왜냐면 90의 이득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뭐 그 이유는 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 뭐 오케이. 이제까지 뭐 읽었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이유와 예외 사항을 읽었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대해서 읽었네. 야 이제 나왔다. 표시광고법. 아까 공정거래법 나왔을 때 이거 끝나고 표시광고법이 나오겠다 생각했었지. 그게 이제 나왔네. 그러면 이제 바뀌었어. 범주 바뀌었어. 이제 표시광고법에 대해서 읽을까. 표시광고법이 어떻게 부당한 광고를 규제하는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를 금지한다. 그치? 뭐 납득 가능하지? 소비자 속이거나 오인하는 건 부당하니까. 광고는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로 보호받는다. 당연하지. 하지만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불리는 거짓 과장 광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기만 광고를 금지한다. 그러면 거짓 과장 광고와 기만 광고를 금지한다는 거야. 이것도 뭐 표시광고법이니까 부당한 광고를 금지한다는 게 이거를 금지한다. 납득 가능해.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여기서 해야 되는 거 뭐가 있을까? 이 문장에서 해야 되는 거, 해야 되는 생각해보자. 뭔가 기억나는 거 없어? 뭔가 이게 기억나야 돼. 자, 여기서 똑같은 말 나왔지. 시정명령, 과징금, 형사처벌 이렇게 똑같은 거를 3번을 써줬으면 기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진짜로 같은 말에 반응을 하자 이거야. 그래서 비교 대조를 할 건데 비교 대조는 이제 두 번째 대상부터 하는 거랬지. 그러니까 첫 번째 이게 나왔을 때는 두 번째를 모르니까 뭐 비교할 대상이 없잖아. 근데 여기에 나왔네 이제. 아, 잠깐만.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이 있는데 형사처벌, 그 다음에 시정명령, 과징금이 있는데 얘는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를 묻기가 좀 좋겠지. 이런 것까지 좀 알아두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어야 된다. 그럼 지금까지 뭐 읽었어? 표시광고법이 어떤 건지를 읽었지. 그럼 이제 다음 거를 읽어보자. 이제 뭐가 나올지 예측이 안 가. 그러면 그냥 읽어보는 거야. 추천 보증과 이용 후기를 활용한 인터넷 광고가 늘면서 부당 광고 심사 기준이 중요해졌다. 아, 그러면 이제 부당 광고 심사 기준에 대해 얘기하겠네. 부당 광고 심사 기준. 아, 그럼 이번 문단은 부당 광고 심사 기준이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 보증 광고 심사 지침, 인터넷 광고 심사 지침에 따르면 추천 보증은 사업자의 의견이 아니라 제3자의 독자적 의견으로 인식되는 표현으로서. 그러면 여기 X 쳐줘야겠지. 사업자 의견 안 돼. 해당 상품 용역의 장점을 알리거나 구매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다. 아, 추천 보증의 정의를 여기 알려줬어. 추천 보증은 이런 거래.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할 때는 직접 사용해 봐야 되고 사실에 부합해야 돼. 그래야 제재를 안 받아. 직접 사용 요건 1번, 사실에 부합 요건 2번. 이게 이제 아까 앞에서 말했던 두 개가 열거될 때 요건으로 체크하는 경우. 그러니까 직접 사용을 했는데 사실에 부합을 안 하면 안 되고, 사실에 부합하지만 사용을 안 했어. 그러면 또 안 되겠지. 그래서 두 개가 다 지켜져야 된다. 그래야 부당한 광고로 제재받지 않는다. 전문적 판단을 근거로 추천 보증할 때는 그 내용이 해당 분야에 할 때는 이것도 케이스지. 전문적 판단을 근거로 추천 보증을 할 경우 이런 거잖아. 그 내용이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에 부합해야 된다. 뭐 당연하지. 추천 보증이 광고에 활용되면서 추천 보증한 사람이 사업자로부터 현금 등의 대가를 만약에 지급받았으면, 그러니까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명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뒷광고 하지 말라는 거야. 뭐 유튜브에도 유료 광고 뭐 이거 광고다 이렇게 꼭 말을 해주잖아. 그러니까 광고면 광고다라고 말을 해달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살짝 첨언을 하자면 어딨냐, 이런 사업자나 제3자 같은 주체들은 조금 파악을 해줘야 돼. 주체들은 되게 법지문에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주체, A 주체, B 주체, C 주체 뭐 이런 식으로 뭐 매매자, 매수자 뭐 다른 지문에서 뭐 채권자, 채무자 이런 식의 관계들을 좀 체크를 해두면 좋다. 이런 것까지 말을 해보고, 여기서
여기서 되게 이제 어려운 걸 할 건데 봐봐. 사실 이것도 두 개 열거든. 추천 보증과 이용 후기 A와 B. 이런 식으로 열거를 한 거야.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거를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보증할 때, 그 다음에 전문적 판단을 근거로 총 보증할 때. 아, 여기서 이 각각을 빼먹었네. 죄송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 위에 두 심사 지침에서 말하는 이용 후기 광고란 사업자가 자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소비자 상품 이용 후기를 활용해 광고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런 거. 이게 추상어지. 위에 두 심사 지침이라고 했는데 그게 뭔지를 안 알려줬잖아. 그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뭔지 생각해봐. 위에 두 심사 지침이 대체 뭘지. 이거겠지. 이거랑 이거. 그래서 추천 보증, 그 다음에 인터넷 광고 심사 지침. 거기에서 말하는 이용 후기 광고. 그러니까 이게 위에 두 심사 지침이라는 걸 그냥 넘어가면 뭔지 두가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면 이게 내용이 띄엄띄엄 인식될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이걸 연결해줌으로써 아, 이게 같은 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거를 계속해서 인식을 하는 거야. 말하는 이용 후기 광고. 이용 후기 광고 어디서 봤어? 여기서 봤네. 처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용 후기 광고. 그리고 사실 추천 보증은 여기 나와. 이거는 현장에서 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야. 그래서 추천 보증과 이용 후기를 활용한 광고가 늘면서 추천 보증은 이렇고 이런 이용 후기 광고란에 대해서 또 두 번째 열거적 서술을 한 두 번째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업자가 자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소비자의 상품 이용 후기를 활용해 광고하는 거다. 당연한 말이지. 사업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이용 후기는 광고를 적극 활용한다. 그치, 뭐 리뷰 같은 거 요즘 리뷰로 마케팅 많이 하잖아. 반면 사업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 후기는 비공개하거나 삭제하기도 하는데 그지, 뭐 별 하나짜리는 뭐 삭제할 수도 있지. 근데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이는 부당한 광고가 될 수 있다. 아, 그러면 마음대로 별 하나짜리 삭제 못 한다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겠지. 사업자는 자신의 불리한 이용 후기 게시자를 인터넷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도 한다. 그지? 사업자는 내 제품에 별 하나를 달아 뭐 이러면서 좀 긁힐 수도 있지. 근데 이용 후기가 이때 이용 후기가 객관적 내용으로 자신 사용 경험 바탕을 두고 다른 이용자의 도움을 주는 등 이렇게 묶을 수 있겠다. 이용 후기가 공공의 이익을 관한 것으로 인정받는다면 이것도 조건절 여기서부터
다면 게시자의 비방할 목적이 부정돼요. 그지? 명예훼손이야 이거 하는 게 부정된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겠지. 그래서 일단 지문은 끝났는데 이 마지막 두 문단은 그래서 뭘 읽은 거야? 뭘 읽은 거야? 이거를 놓치면 안 돼. 광고. 부당한 광고를 규제하는 거. 그걸 놓치면 안 됐어. 그러니까 이 지문은 처음에 여기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 부당한 광고 규제하기 위해서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두 개를 제시해놓고 공정거래법은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표시광고법은 여기 이렇게 해서 되게 좀 짜임새 있는 글이었어. 짜임새 있는 글.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잘 따라갔어야 돼. 왜냐면 그걸 못 따라가잖아. 여기서 이 얘기를 왜 하는지를 몰라. 앞에 거랑 다 관련이 돼 있는 건데. 그래서 계속 앞에서 봤던 거나 앞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 말이 나오거나 문맥적으로 같은 말이 나오면 계속해서 연결해줘야 한다는 거야. 그지? 맞아. 일단 지문 있는 건 여기까지 하고 지금 학교를 가야 돼서 문제를 2편으로 다시 들어오도록 할게.